고영태 씨가 한 월간지하고의 인터뷰에서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이 박헌영 전 K스포츠 과장하고 사전에 위증을 모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파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씨의 주장은 이만희 새누리당 의원 하면 친박계 의원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친박계와 이 친박계가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을 공모를 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게 지난번에 그 정동춘 전 K스포츠에 대한 이사장 그 청문회에 나와서 분류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파란색, 빨강색. 네. 파란색은 좀 우호적인. 거기에 이제 이만희 의원이 들어가 있었죠. 파란색에. 그리고 빨강색에는 박영선 의원이라든지 안민석 의원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 그리고 고영태 씨가 이 청문회가 열리기 이틀쯤 전에 인터뷰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미 청문회가 열리기 이틀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예.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된 거예요. 네. 새누리당의 한 됐죠. 의원이 예. 이제 물어볼 거고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새누리당 한 의원이 최순실 씨와 일하면서 태블릿 PC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면 이제 고영태 씨가 들고 다니는 걸 봤다. 한 번은 나한테 태블릿 PC 충전기를 구해 오라고도 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그대로 재현이 된 거죠. 네. 이틀 후에 청문회에서 그게 거의 100% 똑같이. 맞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뭔가 사전에 말 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오늘은 충전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그 의도적인 게 보여요. 어. 그냥 그 고영태 씨가 들고 다니는 걸 봤다라고 말을 하라 그러면 있죠. 이건 신빙성을 못 주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최순실 씨 거라고 좀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충전기란 문제를 그리고 낡은 충전기라 그랬고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거 고영태 씨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예. 이 충전기 문제까지 아마 박은영 씨한테 말하게 했다면은 이건 상당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네. 이런 추측을 났습니다. 그리고 이 박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일 저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기술하는 모든 것들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JTBC가 그 태블릿 PC를 입수하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하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답변한 건 아니지만 박영선 의원이 의도가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회의적으로 대받아 물을 만큼 그 정황에 대해서 태블릿 PC가 어떻게 해서 그 고영태 사무실에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증인 같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합니다, 없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준비된 네. 것들 그리고 어떤 질문을 받더라도 본인이 어떤 답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네. 짜여진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고 사실은 박영선 청문위원도 그걸 지적했어요. 참 의도가 이상하다. 내가 그렇게 질문한 건 아닌데 당신은 굉장히 어떤 방식으로 이 프레임을 바꿔가려고 한다라는 그런 어떤 답변도 청문위원이 직접 했었거든요. 보통 증인들이 법정이나 이런 데 서면요. 네. 이런 충전기가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냥 국회의원들 어떤 분위기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충전기 이야기가 아주 세밀한 부분인데 네. 했다는 거는 진짜 말씀드린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사람이었어요. 자, 이만희 의원은 오늘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런 고영태 씨의 주장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본 의원은 사전은 물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박헌영 증인과 개별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으며 위증을 지시하거나 또는 교사한 사실은 더더욱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향후 고영태 등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일부 잘못된 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의 제소 등을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것이며 향후 특검 과정에서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만희 의원은 지금도 예전에도 그렇고 박헌영 증인과 절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22일 청문회 때 이제 이 세 사람이 3자 대면을 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네. 아마 누가 진실인지 한번 가려보자는 거죠. 그 청문회 과정에서는 거짓말 탐지기를 좀 놓고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분명히 두 사람이 같이 나와갖고서는 3자 대면하게 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가요? 누군가는 거짓말 탐지기? 우리가 동공지진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 컴퓨터 하나는 굉장히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만희 의원 같은 경우가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고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만희 의원의 이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사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과정들이 거쳐지면서 네. 진실이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만약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김성태 국정원특위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사전에 짜고서 나름대로 증인에게 질문했다라는 거는
이 국회의 품격과 권위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사건이거든요. 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황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이만희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제보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뭐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다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질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만희 의원이 이 모든 것들이 제보가 아니라 짜고서는 이런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박헌영 증인에게 그 모든 답변까지 유도를 한 다음에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라면 엄청난 문제인 거고요. 네. 아니면 이 모든 걸 기획한 제3자가 있는 거고 제3자가 박헌영 씨에게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지시를 하고 이 의원에게는 당신은 이런 질문만 하세요라고 이만희 의원에게 던졌다라면 네. 예. 이만희 의원은 본인 말대로 나는 절대로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제보만 받은 대로 질문했을 뿐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연 어느 정도의 가능성과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이 굉장히 필요해 보여요. 이게 지금요, 국회에서 사실은 어찌됐건 그 정당들이 의석수에 비례해서 청문위원 숫자가 결정이 돼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전체 의석수에 비례해서 청문위원 몇 명, 더불어 몇 명, 국민의당 몇 명,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원내에서 자신들의 대표 선수를 지금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유독 새누리당의 지금 그 3명의, 한 3명 정도의 그 청문위원들을 향해서 뭐 이게 사실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뭐 빨간색, 파란색으로 또 분류됐다라는 그런 어떤 공통점도 있고 또 고영태 입장에서는 또 짰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말이죠. 전 이거는 실제로 지금 새누리당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예. 거예요.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새누리당에 예를 들면 청문위원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 그 증인들과 예를 들면 말하자면 짰다라든지 뭐 의혹의 어떤 부분을 도와줄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이만희 의원 개인으로서 지금 대응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이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당당하게 자신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오히려 더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네. 해서 집단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 쪽에서 지금 조용해요. 아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예. 제가 볼 때. 아주 적극- 제가 원내대표라면 새누리당 원내대표라면 물론 신임 원내대표이긴 하지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거 굉장한 모욕이거든요. 근데 저 네. 부분이 굉장히 좀 중대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 사실 너무 이제 고영태 씨가 한 부분과 실제 현장에서 이게 너무 100% 너무 흡사하니까요. 그렇습니다.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저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좀 밝혀야 되고 그동안에도 본다면 여러 가지 청문회 뭐 지난번에 윤전추 행정관이라든지 그런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너무 뒤에서 누가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저런 부분도 만약에 뒤에서 어떤 사람이 움직여서 정말 이 청문회가 이루어졌다면 저건 청문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 완전히 우롱하는 우롱한 거죠.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고영태 씨를 불러서 반드시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고 어떤 맥락에서 어디서 들은 게 있다면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 반드시 저 전말을 좀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만희 의원도 인정을 한 부분은 청문회가 있기 이틀 전에 WK 직원이었던 유모 씨와 만나서 제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유모 씨가 알고 보면 박헌영 과장하고 선후배고 굉장히 친한 사이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혹시나 단순한 제보 이상의 무엇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참 충분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니까요. 네. 이만희 의원 말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면 안 만난 적이 없다면은 네. 누군가 제3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박은영 씨의 대답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통 사람의 그냥 일반 증인의 답으로는 정말 너무 세세하고 뭔가 의도적인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만희 의원하고 박은영 씨가 안 만났다 하더라도 예. 누군가가 뒤에서 박은영 씨한테 대답할 거는 분명히 주문했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시켰을 수 있고 다만 이만희 의원한테는 태블릿 PC의 소재에 관해서 지금 그게 가장 최순실 씨도 부인했고 뭐 검찰은 최순실 씨께 맞다 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가서 한번 물어달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그치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큰 문제죠. 네. 그 제3자를 반드시 밝혀내가지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법률에 처벌받도록 해야죠. 네. 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태 씨는 이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가 새누리당 전당대회까지 개입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2014년 7월 전당대회 전에 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걸 들었는데 서청원 최고, 친박 서청원 최고를 밀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내가 직접 들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정치권까지 이제 개입설이 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 김무성 전 대표도 조금 얘기를 했었죠. 네. 뭔가 그런 좀 의혹을 나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지금 고영태 씨가 전당대회 전에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통화하면서 서청원 의원을 당대표로 밀어야 된다라고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증언을 한 것인데 네. 그동안에도 보면은 특히 이제 비례대표 후보들 관련해서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 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이른바 진박 논란이 뭐 굉장히 거셌지 않습니까? 그 진박 논란 막후에 또 최순실 씨가 있었던 것 아니냐. 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다면 최순실 씨, 과거 최태민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최태민 씨 주변에도 이런 기업인들도 있었지만 정치인들이 또 그렇게 들끓면서 예. 거기서 나름대로 이권도 챙기고 정치적인 영향력도 확보하고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네. 최순실 씨도 아마 그런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문화 스포츠 쪽, 우리가 지금 본 건 주로 그쪽이지만 네. 그쪽이 아닌 이런 정치적인 공천, 특히 비례대표 공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저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청원 의원 쪽에서는 뭐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최순실 씨가 그렇게 밀어줬다면 내가 됐어야지 왜 김무성 의원이 됐느냐. 뭐 일리가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네. 예를 들어서 위증 모의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네. 친박계는 상당히 큰 치명타가 될 수 있고요. 앞으로 예. 새누리당의 미래 장래와도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 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고영태 증언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신빙성 하나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미리 앞서서 내용들을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만희 의원을 만나갖고 제보했던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 만나서 제보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걸 고영태 씨가 미리 어떻게 알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는 게 네. 고영태 씨 그룹은 고영태 씨 그룹대로, 고영태 씨 그룹과 반대 있는 그룹은 그룹대로 서로 각자의 살 길을 위해서 도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사실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선 고영태 씨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만한 위치에 놓여 있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본인이 해명하고 있는 얘기 하나하나가 과연 진실에 가까운 얘기냐는 거에 대해서도 네. 충분한 의구심을 가지고 수사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서청원 전 대표 같은 얘기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19대 공천, 20대 공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저는 고영태 씨가 해야 되는 적극적인 역할이 있다면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공천에 누구누구를 개입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런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서청원 전 대표를 밀어라? 이 정도 한마디 갖고는 도대체 이 정치판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팩트를 얘기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측면도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 툭툭 던지는 정도로서 판을 흔들려고 하면 안 되고 고영태 씨가 알고 있는 진실이 저는 여기에 그칠 게 전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충분히 더 깊숙하게 더 내밀하게 알고 있는 진실들을 얘기해 줘야만 네. 그때서 비로소 국민들이 고영태 씨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건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고영태 씨가 왜 특정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갖고 이렇게 몇몇 군데를 툭툭 흘리듯이 던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21일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논란의 핵이 되는 게 유승민 의원의 거취예요. 유승민 의원이 어떤 식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이 유지될지 아니면은 비박으로 나갈지 탈당 러시가 이어질지 어떤 쪽으로 갈지 지금 모르겠다는 다들 입장입니다. 근데 왜 그거를 예.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사실 비대위원장직을 맡고 안 맡고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뭐 하나 워딩이 나왔더라고요. 네. 유승민 그 의원이 전권을 주지 않는 비대위원장은 필요 없다. 뭐 네. 이런 힘을 뉘앙스의. 다했다. 예.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과연 친박 쪽에서 이런 방식으로 비대위원장직을 비주류에게 주고 당을 예를 들면 운영해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근데 여의도 일가에서는 실제로 친박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네. 진박이죠. 친박 중에서도 진박들의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직을 유승민에게 넘기는 그런 있을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전권을 주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네. 그걸 아주 무리한 얘기를 배수진을 침으로 해서 사실 이걸 암암리에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야. 저는 절대로 유승민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현재 분위기는.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비대위원장 선거, 그 결과에 따라서 새누리당의 미래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선거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